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60-1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챕터 6 부사편을 마무리했고요. 오늘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되네요. 챕터 7 가정법과 비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닛 60 가정법을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법 개념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념 정리하고요. 15개의 기출문장 중에서 811번부터 815번까지 5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10개의 기출문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정법 개념이요, 살짝 재구성이 됐습니다. 초판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필기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재판부터는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법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죠. 이러한 문장들이 대표적으로 가정법입니다. 만약에 내가 부자라면, 혹은 만약에 내가 세라면. 우리말상에서는요, 이 가정법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의미적으로 살짝만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가 부자라면 이라고 말할 때는요, 실제 나는 부자가 아닌데 마치 부자인 것처럼 가정해보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새라면 이라고 말할 때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새라는 동물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가정법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사실과 반대되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또는 아예 없는 상황을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문장의 형태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상에서는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아직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잘 잡아두시고 경험을 충분히 쌓아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가정법 개념 정리할 텐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집중하시죠. 가정법은 사실과 반대되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또는 아예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 사용합니다. 먼저 사실과 반대된다는 것은 내가 부자라면 이러한 가정법 문장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또는 아예 없는 상황은 내가 새라면 이러한 가정법 문장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죠. 가정법은 사실과 반대되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또는 아예 없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장의 형태로는 가정법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법은 형태와 의미를 다르게 가져갑니다. 이때 형태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동사의 형태와 실제 전달하는 의미를 다르게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법을 이해하고 문법 문제를 푸는데도 이 한 문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길거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와 함께 암기하시죠. 가정법은 형태와 의미가 다르다. 한 번 더요. 가정법은 형태와 의미가 다르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정법은 동사의 형태를 매우 독특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동사의 모양만 잘 봐도 얘가 어떠한 가정법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고요. 그 가정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의미도 파악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동사가 반짝반짝 될 텐데요. 그 반짝되는 동사에 집중을 해서 어떠한 가정법이고 실제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두 가지 종류의 가정법이 보이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이 두 가지의 개념만 잘 정리해 두시면 응용된 다른 가정법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먼저 가정법 과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정법 과거는 동사의 형태는 과거인데 실제 전달하는 의미는 현재 또는 미래입니다. 동사의 형태와 실제 전달하는 의미가 다르죠. 가정법 과거, 이름이 과거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모양을 과거로 가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달하는 의미는 현재 또는 미래라는 거. 워낙 중요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요. 가정법 과거, 이름이 과거네요. 그래서 동사의 모양을 과거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실제 의미는
현재 또는 미래라는 거. 내용을 볼게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 또는 가능성이 거의 또는 아예 없는 상황을 가정하게 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로 잠시 내려가지요. 이름을 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그래서 동사의 모양을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전달하는 의미는 과거라는 거. 형태와 의미가 다르네요. 이거 확실히 좀 암기해 두셔야겠습니다. 내용 갈게요. 과거를 기준으로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 또는 가능성이 거의 또는 아예 없던 상황을 표현하게 됩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준 잘 잡아두시죠. 그러면 동사의 모양을 어떻게 가져가고 실제 의미는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if로 시작을 했고요. 주어 있고 동사의 모양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컴마 다음에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를 보니까 would 또는 could, 여기에 might도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불릴 수 있는 I와 함께 동사 원형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동사의 형태를 보시면 과거로 되어 있죠. 아, 그러면 얘는 가정법 과거. 그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가정법 과거니까 실제 의미는 현재 또는 미래겠지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동사의 모양을 굉장히 독특하게 가져감으로써 아, 나는 가정법이야 라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문장의 가정법 과거라는 거, 그런데 실제 의미는 현재 또는 과거라는 걸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갑니다. if로 시작을 했고요. 주어 나오고 동사의 모양이 had pp, 즉 과거 완료입니다. 자, 컴마 다음에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would, could 또는 might를 포함해서 have pp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조동사의 과거형과 완료형이니까 아, 과거 완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동사의 모양이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는 부르는데 실제 전달할 의미는 과거라는 거. 문법 시험과 살짝 연계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 동사의 모양을 보고 이 동사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 혹은 이 동사의 모양을 보고 이 동사의 모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동사의 모양을 보시고 얘를 맞춰주는 것이 문법 문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가정법은 이렇게 동사의 형태와 의미가 다르다는 거. 가정법 과거는 형태는 과거지만 의미는 현재 또는 미래.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형태는 과거 완료지만 의미는 과거라는 거. 이제 교재의 내용을 통해서 예문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정법 과거가 되겠습니다.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아예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을 수 있도록요. 가정법 과거는 이름 과거입니다. 동사의 형태를 과거라고 예상해 보시고요. 그런데 실제 의미는 현재 또는 미래라는 거. if로 시작을 했고요. 주어 있고 동사의 모양이 과거형입니다. 특히 또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건요. 비동사의 경우에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I, she, he, it 같은 경우는 얘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비동사 과거형은 was와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가정법 과거에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were를 쓴다는 거예요. 일상회화체에서는 was도 가능하긴 한데 이 원칙상으로는 were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I, were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세요. 아, 굉장히 독특한 형태죠. 그렇게 형태를 독특하게 가져감으로써 나 가정법이야, 그리고 특히 나 가정법 과거야 라고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만 잘 보시면 가정법 판단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게다가 우리는 실제 의미가 다르다는 것도 이미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의미 파악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요. 조금만 더 이어서 가보죠. 자, if절 나와 있고요. 컴마 다음에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 다음에 would 또는 could 동사 원형입니다. 제가 would와 could를 정리할 때 얘네들은 가정법에서 쓰이고요. 아주 가정법임을 알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힌트라고 했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겠네요. 의미 갑니다. 만약 주어가 동사하면 주어는 동사할 텐데 혹은 동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의미가 현재 또는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주절에 would가 쓰이면 동사 할 텐데, could가 쓰이면 동사 할 수 있을 텐데 요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If I were you, I wouldn't buy it. if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고요. 주어, 비동사의 과거형인데 I와 맞지도 않습니다. 딱 봐도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동사부터 대명사까지 묶어서 가고요. 컴마 다음에 주절에 주어, 주절에 동사에 would가 부정 형태로 되어 있고요. 원형까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실제 의미는 현재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라면 나는 그것을 사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후절로 가게 되면 만약에 내가 너라면 내가 네가 될 수는 없죠. 물론 이때 의미는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이런 뜻인데 내가 네가 되거나 내가 너의 입장이 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거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현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나란 사람이 당신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하나만 더 가볼게요. If I had enough money, I would 또는 could buy 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로 시작했고요. 주어, 동사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enough money 목적어, 컴마 다음에 주절에 주어, 동사 자리에 would 또는 could를 포함해서 동사, 원형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it은 목적어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살 텐데, 살 수 있을 텐데. 제가 해석을 어떻게 했죠? 만약에 내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었다면이 아니에요.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실제 의미는 현재 또는 미래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을 가지고 있다면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전의 상황을 보시면 만약에 내가 지금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면 지금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은데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는 거죠. 현재 사실과 반대입니다.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사실과 반대라는 거죠.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돈이 있다고 가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정리가 됐을까요? 이름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걸 통해서 동사의 모양이 과거형이라는 거. 그런데 실제 전달 의미는 현재 또는 미래라는 거. 동사의 모양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특히 were 같은 경우에는요. 자, 가정법 과거가 정리가 됐는데요. 여기서 잠깐 참고하실 게 있습니다. 조건문과 가정법 과거를 비교하는데요. 얘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먼저 조건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조건문은 실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으로 기준 잡아주시고요. 가정법 과거에는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문과 가정법 과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현될 가능성을 놓고 충분히 있으면 조건문, 거의 또는 아예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법 과거로 보시면 되겠네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If it is fine tomorrow, I'll go camp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로 똑같이 시작하고 있고요. 비인칭 주어, 비동사의 현재형이네요. fine까지 연결해서 보고요. tomorrow라는 미래 시점 부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컴마 다음에 주어, 조동사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그리고 go camping이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죠. 얘를 해석하면요. 만약에 내일 날씨가 좋으면 나는 캠핑하러 갈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래인데 왜 여기 현재 시제가 쓰여 있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실제 의미가 아무리 미래라도 우리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는 원칙이 있죠. 그런데 주절에서는 실제 의미가 미래라면 미래를 써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죠. 만약에 내일 날씨가 맑다면 이 부분에 집중해 보시죠. 내일 날씨가 맑다면 내일 날씨가 맑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혹시 내일 날씨가 맑으면 캠핑을 갈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일 날씨가 맑은 상황, 얘가 실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조건문을 써줘야 돼요. 내일 날씨가 맑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일 날씨가 맑으면 나는 캠핑을 하러 갈 것이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가정법 과거로 가볼게요. 자,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If it were fine, I would 또는 could go camping.
if로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비인칭 주어 있고요. 동사가 it과 어울리지 않는 where가 나왔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봐도 가정법 과거죠. find까지 연결해서 보시고요. 컴마 다음에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 자리에 would 또는 could 다음에 go camping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석을 잘 보세요. 날씨가 맑으면 나는 캠핑하러 갈 텐데, 갈 수 있을 텐데. 조건문과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는 어떨 때 쓴다고요?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사실과 반대이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또는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은 현재 날씨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날씨가 좋으면 캠핑하러 갈 텐데, 갈 수 있을 텐데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현재 날씨가 안 좋은데 현재 날씨가 좋으면이라고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 혹은 갑자기 날씨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거나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볼게요. 내일 날씨가 맑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는 조건문을 쓰고, 현재 명확하게 날씨가 안 좋은데 마치 좋은 것처럼 반대의 상황으로 가정을 해볼 때는 가정법 과거를 쓴다는 거. 이거 참고 삼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장을 해석할 때도요, 이런 내용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가정법 과거 그리고 조건문까지도 비교해봤습니다. 이제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정법 과거를 잘 이해하셨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름상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그래서 동사의 형태는 과거 완료로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전달하는 의미는 과거라는 거. if로 시작을 해서 주어 있고요. 동사의 모양이 had pp니까 과거 완료죠. 컴마 다음에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의 모양이 would 또는 could, might have pp입니다. 자, 동사의 모양만 보고도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 그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실제 의미는 과거구나. 그래서 해석을 보시면 만약 주어가 동사 했다면 주어는 동사 했을 텐데, could가 쓰면 동사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예문 두 개가 있습니다. If you had asked me, I would have let you know. if로 시작을 했고요. 주어, 동사의 모양이 had asked니까 과거 완료죠. 컴마 다음에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가 would를 포함해서 have let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let이라는 동사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let you know라는 것은 당신에게 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 파악해 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물어봤더라면 제가 당신에게 알려줬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썼다는 것은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언급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과거에 당신이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거지. 만약에 나에게 물어봤더라면 내가 당연히 당신에게 알려줬겠죠.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하나만 더 볼게요. If I had been a bird, I could have flown in the sky. 자, if로 시작했고요. 주어, 동사의 모양이 had been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로 예상이 되죠. 자, a bird, 보어까지 연결하시고요. 컴마 다음에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 자리에 could have flown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명사죠. 만약에 내가 새였다면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었을 텐데. 자, 이 후절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과거에 새였다면 내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새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얘는 명백하게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를 기준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던, 아예 없던 상황을 묘사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의미 파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로 가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새였다면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었을 텐데. 됐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다 정리가 되네요. 동사의 모양을 잘 보시고, 그런데 실제 동사의 모양과 전달하는 의미는 다르다는 거 정말 여러 번 얘기했죠.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이 가정법은 형태와 의미가 다르다.
자, 이제는 조금 응용된 것으로 가봅니다. 가정법 미래라고 나와 있네요. 자, 가정법 미래는요. 이러한 상황에서 쓰이게 됩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 역시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상황을 표현한대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가능성을 기준으로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자, 두 가지 패턴이 대표적인데요. 첫 번째 패턴 갈게요. if로 시작했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에 should 동사 원형이 쓰였습니다. 컴마 나와 있고요. 주어 그리고 will, can, would, could 쓰이고 동사 원형이 있어요. 실제로 뭐 그럴 가능성이 느낌이 조금 있을 때는 will, can을 쓰고요. 가능성이 낮을 때는 would, could를 쓰는데 여러분들 그것까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if절에 should 동사 원형이 있다? 아, 가정법 미래를 강하게 의심해 보시죠. 밑에 거는 좀 더 확실합니다. if가 있고요. 주어, 동사가 were to 동사 원형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뭐 I, she, he, it 이런 거에 상관없이 비동사 무조건 were고요. 그리고 투부정사가 또 연결되는 매우 독특한 형태예요. 반짝반짝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절로 가시면 주어, would, could 동사 원형이 쓰였네요. 얘가 특히나 더 가능성이 떨어질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의미를 보시면 혹시라도 느낌에서 미래의 일에 대한 가능성이 확 낮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혹시라도 주어가 동사하면 주어는 동사할 텐데 동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문을 보시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I would give you everything that I have. 자, if로 시작하고 있어요. The sun이 주어고요. 동사의 모양이 were to 동사 원형 되어 있습니다. The sun은 3인칭 단수인데 were가 연결된 걸로 봐도 일단 뭔가 형태가 독특하고요. 그 뒤에 to rise까지 있네요. 전치사, 명사, 컴마 다음에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 자리에 would give가 있습니다. 일단 주절의 동사 자리에 would나 could가 포함되어 있으면 설사 if가 없다 하더라도 가정법임을 강하게 의심하셔야 됩니다. 자, 간접 목적어 나와 있고요. everything이 직접 목적어고요. 직접 목적어 everything 다음에 that I have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수식하고 있는 상태죠.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의미 파악 가볼게요. 혹시라도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이라는 의미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건 제로죠. 만약 이렇게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안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정법 미래예요. 자, 이제 혼합 가정법으로 갑니다. 혼합은 또 뭔가요? 자, 혼합 가정법 섞여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if절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이고요. 주절에 가정법 과거가 쓰이는 두 가지 가정법이 쓰이는 혼합 가정법이라는 겁니다. 자,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if절에 주어, 동사의 모양이 had pp입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실제 의미는 과거가 될 겁니다. 컴마 다음에 주절에 주어 나오고요. 동사의 모양을 보니까 would 또는 could 동사 원형이에요. 그러면 얘는 형태상으로 가정법 과거죠. 실제 의미는 현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과거 부사와 함께 사용이 된대요. 과거 부사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모양은 이래도 실제 의미는 과거니까 과거 부사와 아주 잘 어울리겠죠. 100% 나오는 것은 아니고 주로 과거 부사와 함께 사용된다는 겁니다. 옆으로 가죠. 여기 보니까 주로 현재 부사와 함께 사용된대요. 자, 동사의 모양이 과거형이긴 하지만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는 불러요. 그런데 실제 의미가 현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현재 부사와 아주 찰떡궁합이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런 것만 봐도 가정법은 동사 형태와 실제 의미가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문이네요. If you hadn't helped me then, I would be in big trouble now 라고 되어 있어요. if로 시작했고요. 주어 있네요. 동사의 모양이 hadn't helped니까 얘는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가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과거 시점 부사가 되겠죠. 아주 잘 어울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밑으로 가시면 I would be in big trouble now.
주어 그리고 동사 자리에 would be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명사 가시고요. now가 반짝되고 있네요. 얘는 현재를 나타내는데 과거 어울려 있다고요? 원래는 얘는 어법상으로 이상하지만 가정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괜찮을까요? 이제 어느 정도 가정법에 익숙해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의미는 과거로 얘는 현재로 파악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큰 곤경에 처해 있을 텐데. 자, if절의 가정법 과거 완료와 주절의 가정법 과거가 쓰이는 두 가지 가정법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 가정법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다예요. 자, 하나만 더 가시죠. 다양한 가정법 표현이 되겠습니다. 실제 기출 문장에서도 이가 꽤 나와요. Without, but for,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다음에 컴마가 있고요.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 자리에 would 또는 could 동사 원형이 쓰이는 상황인데요. 예를 보시면 사실은 가정법이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주절로 가시면 would나 could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절 동사에 would나 could가 포함되어 있으면 if와 같이 확실히 가정법을 나타내주는 힌트가 없다 하더라도 가정법임을 강하게 의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without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 나올 것이고요. but for도 얘가 전치사 덩어리를 보세요. 뭐 사실 얘가 전치사니까요. 그 다음에 명사가 있을 거예요. 얘네만 보시면 가정법임을 명확히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컴마 다음에 주절, 주어, 동사 자리에 would, could가 포함되어 있다. 가정법, 과거라고 생각을 해주시죠. 밑으로 가시면 if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좀 판단이 쉽겠네요. if it에다가 어울리지 않는 were가 나왔습니다. 딱 봐도 가정법 과거죠. 그 다음에 not for가 있는데요. 얘는 그냥 공식처럼 암기를 해주시고요. 문법 파트에서도 얘가 같이 친구들로 함께 모여서 제시가 되죠. 그리고 이것들을 명확하게 암기를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를 푸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또 하나 잘 보시면 가정법에서요. if가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if가 생략이 되면 주어 동사의 순서가 바뀌어요. 이걸 도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were it not for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형태죠. 일단 were it도 어울리지 않고 뭐 접속사도 없이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얘는 이해는 이 정도까지 해주시고요. 한꺼번에 덩어리를 묶어서 가정법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 친구들이다. 이렇게 보시죠.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뭐뭇이 없다면 다 똑같고요. 주어는 동사일 텐데 동사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이 쭉 있네요. 자, without your help, I couldn't finish the work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그 일을 끝낼 수 없을 텐데. 자, 이렇게 해석해 드립니다. 자, 원래 without은요. 무엇 없이 뭐뭐 하지 않고가 기본 의미인데 제가 당신의 도움이 없다면 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절의 동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가정법 과거구나 라고 예상을 하시고 당신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그 일을 끝낼 수 없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밑에요. 자, but for도 얘가 묶여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얘를 딱 보시면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your help 다음에 컴마 주어 동사 자리에 couldn't finish가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그 일을 끝낼 수 없을 텐데 특히나 조금 이따 보시면 가정법 과거 완료에도요. 이 but for와 without과 but for는 형태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주절 동사를 보시고 얘가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도 구분하셔야 돼요. 자, 밑에 두 개의 예문은 형태상에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If it 어울리지 않는 were not for your help 가정법 과거죠. 당신의 도움이 없다면 가정법 과거니까 의미는 현재로 가는 겁니다. 자, 당신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그 일을 끝낼 수 없을 텐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자, if를 생략하고 주어 동사를 도치시키면 were it not for 굉장히 독특한 형태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그 일을 끝낼 수 없을 텐데. 자,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갈게요. 자, without but for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마 다음에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를 보니까 would 또는 c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pp입니다. 아,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without과 before는 좀 전의 상황과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주절의 동사가 여기에서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라 얘를 보고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를 판단하시고 의미까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밑으로 가시면 if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뭐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의 모양이 had not been이니까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for 연결되고요. if가 역시 생략이 되고 나면 얘가 도치가 돼요.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 굉장히 독특한 형태입니다. 얘는 뭐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암기만 되신다면요. 그리고 주어 would, could, have, pp라는 거. 자, 얘가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겠죠. 뭐뭇이 없었다면 주어는 동사 했을 텐데 would요. could가 쓰이면 동사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죠. Without your help, I couldn't have finished the work.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그 일을 끝낼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똑같이 without your help로 시작을 했어요. 좀 전의 상황과 똑같이요. 그런데 컴마 다음에 동사 자리에 couldn't have finished가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없다면이 아니라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그 일을 끝낼 수 없었을 텐데 without을 before로 바꿔도 주절이 couldn't have finished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그 일을 끝낼 수 없었을 텐데. 자, 다음 예문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if it had not been for가 되니까 특별히 고민할 거 없겠네요. 주어 동사의 모양이 과거 완료입니다. for 다음에 명사 있고요. I couldn't have finished가 나와 있어요. 만약에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그 일을 끝낼 수 없었을 텐데 의미 똑같고요. if를 생략하고 had와 it을 도치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매우 독특한 형태가 되고요. 뒤를 안 보고도 얘만 보고도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그 일을 끝낼 수 없었을 텐데 괜찮을까요? 자, 쭉 한번 지워보고요. 다양한 가정법 표현에서 without과 before는요. 그 뒤에 주절 동사에 따라서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파악하시고 의미를 파악한다는 거. if가 살아있거나 아니면 if가 생략된 형태라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거. 얘는 표현으로 생각하시고 명확하게 암기 부탁드리고요. 그 원리는 지금 다 설명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얘도 있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는 가정법과 관련된 개념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이제 기출문장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1번입니다. passion은 열정, achieve는 성취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고요. Without such passion, they would have achieved nothing. 그런 열정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았을 텐데 혹은 성취하지 못했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without 전치사, such passion 명사까지 가고요. 컴마 있네요. 그리고 주어 있고요. 동사 자리를 봤더니 would have pp, achieved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would have pp죠.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그래서 얘를 없었다면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열정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 텐데. 괜찮을까요? 이제 이런 것도 보이네요. 812번 갑니다. pretty는 얘는 꽤 매우라는 의미의 부사로 쓰일 수 있다고 했네요. lonely는 외로운 형용사입니다. Without friends, the world would be a pretty lonely place. 그렇습니다. 친구가 없다면 세상은 매우 외로운 장소일 텐데. 자, without 전치사 다음에 명사 있고요. 컴마 다음에 the word 주어. 동사의 모양이니까 would be가 있네요. 비동사부터 관사 있으니까 명사까지 가서 한 방에 이렇게 묶어야겠죠. lonely는 place를, pretty는 lonely를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형용사가 명사를, 부사가 해용사를. 됐죠? 의미 파악도 금방 될 것 같네요. 가정법 과거니까 없다면, 친구가 없다면 세상은 매우 외로운 장소일 텐데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친구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셔야겠죠. 813번. difference는 차이점이라는 뜻의 명사고요. attempt는 시도하다 동사네요.
What difference would it make if you now attempted it?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낼까요? 당신이 지금 그것을 시도하면.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될 텐데요. 자, what difference는 얘가 어떤이란 혹은 무슨이라는 의미로 그 뒤에는 명사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what은요. 무엇이라고 쓰일 때 의문사잖아요. 그때는 의문 대명사라고 부르고요. 이 what이 그 뒤에 명사와 연결돼서 어떤 무슨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요. 의문 형용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what 다음에 명사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해서 무슨 또는 어떤의 의미를 나타내는지 보시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묶어서 보시죠. 그리고 나서 would 주어 동사가 되겠죠. 의문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낸 것이고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if절이 주절 다음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if절로 들어가 보니까 you 주어고요. now attemp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동사의 과거형인데 부사는 현재 부사인데요.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면 얘는 모양은 과거지만 실제 의미는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 부사하고 아주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게다가 주절의 동사에 would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가정법 과거구나 이렇게 보셔야겠죠. 만약에 당신이 지금 그거를 시도하면 그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이실까요? 좋습니다. 자, 이제는 814번으로 가죠. 자, planet은 행성이란 뜻의 명사죠. If we lived on a planet where nothing ever changed, there would be little to do. 만약에 우리가 행성에 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할 게 거의 없을 텐데 이렇게 해석해 드립니다. if로 시작을 했고요. 주어, 동사의 모양이 과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 그 다음에 명사, 장소 명사 다음에 where가 붙어 있고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가 관계 부사로서 앞에 있는 장소 명사 planet을 수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there 비동사 구문인데 비동사 앞에 would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little는요. 여기서는 대명사로 쓰였고요. little이 거의 없는 이라는 의미의 부정의 의미를 거의 부정의 의미를 전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투부정사가 뒤에서 수식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행성에 산다면 가정법 과거니까 그렇죠. 할 게 거의 없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실과 다르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행성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게 참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의미 파악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동사의 모양을 보시고 가정법 과거라는 거 딱 챙겨가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experience는 경험이라는 명사도 경험하다라는 동사로도 가능합니다. ruin은 망치다, behave는 행동하다. Moreover, the experience would be ruined if people were to behave in such a way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그 경험은 망쳐지게 될 텐데 만약 사람들이 행동을 혹시라도 하면 그러한 방식으로 직역하다 보니까 살짝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구조 파악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Moreover는 게다가라는 의미의 접속부사지요. The experience가 주어, 동사의 모양을 봤더니 would be ruined라는 조동사 포함해서 수동태 형태인데 would가 쓰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would나 could가 일단 주절 동사에 쓰였어요. 가정법임을 강하게 의심해 보시고요. 이때 가정법에 쓰였다는 것은 우리가 would나 could 할 때도 봤지만 이 would, could는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고요. 가능성을 낮춘다는, 떨어뜨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때마침 if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를 봤더니
were to 동사 원형이에요. 가정법 미래가 되겠죠.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자, 전치사 명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게다가 그 경험이 아주 망쳐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경험이 망쳐지게 될 텐데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래도 꼼꼼하게 제가 정말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만큼 강의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들 것으로 될 수 있도록요. 혹시 너무 많이 반복하는 건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렇게 반복하니까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급적이면 많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내일 60-2강을 통해서 남아있는 가정법 기출문장 816번부터 825번까지 10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습이 가능하실 것 같네요. 오늘 거 복습하시고 예습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준비 잘해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